이번에는 11번 문장 해석 한번 해봅시다. 후반부 10개를 다시 한번 이번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접속사 that으로 시작한 거 보니까 얘는 뭘 지나가야 되냐면 얘를 지나가야겠죠. 얘를 지나가서 진짜 동사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 나오고 있군요. 그래서 참 이거 내 입으로 해석하기가 참 민망하네요. 자, 얘가 최고의 영어 교사라는 것이라고 하면 되죠. 최고의 영어 교사라는 건 is known, 알려져 있죠. 모두에게 알려져 있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다음 12번 한번 해볼까요?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에 대시 나와요. 대시 나오니까 제가 동사를 하나 데리고 있을 거거든요. I should read라는 동사가 나오고 your article 쭉 이렇게 간 다음에 그다음 동사가 나올 때까지 가야겠는데 how가 또 한번 나와서 얘가 이번에는 plan이라는 동사를 하고 또 데리고 있군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다가 뭐가 나오냐면 was가 나와야 이게 문장의 정동사가 된 거죠. 그럼 뭔지 모르지만 위에 주어가 대시니까 뭐뭐라는 것은 굉장히 짜증스럽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문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over이라는 말이 붙으면요. over이라는 말이 붙으면 too much, too many에 너무 과하다라는 이런 의미의 단어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론 over은 1번의 뜻으로 폴짝 넘어라는 이런 뜻도 있지만 이거 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too much의 뜻을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overeat이라고 쓰게 되면 어떻게 먹는 거냐면 너무 많이 먹는 거니 얘가 과식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verwork라고 하면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니 과로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versleep이라고 하면 너무 많이 자는 거니 늦잠 자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over 뒤에 estimate 같은 이런 말을 붙이면 얘가 뭐가 되냐면 그러면 너무 과하게 평가해 주는 거죠. 과대평가다라는 말이 되네요. 만약에 그럼 over 자리를 under이라는 말로 바꿔서 underestimate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과소평가다라는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population이 개체수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보통 인구라고 하죠. 그죠? 인구. 근데 얘는 사람한테만 쓰는 게 아니어서 여기도 보니까 돼야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말로 하자면 정확하게는 이제 개체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over이면 너무 많은 거죠. 사람이라면 인구, 과잉 이런 단어가 되는 겁니다. 야, 그럼 내가 당신의 그 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짜증스럽습니다. 화가 납니다. 불쾌합니다. 이런 말이 된 거죠. 근데 그런 글인데 무엇에 관한 글이냐면 어떻게 농부들이 계획을 짜서 handle the wild pig of population, 이 야생 돼지의 개체수 과잉을 다룰지, 어디에서? 채널 아일랜드에서 야생 돼지의 개체수 과잉을 다루기 위해 농부들이 어떻게 계획을 짜야 하는지에 관한 당신의 글을 읽는다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처음 했던 것처럼 당신의 글을 읽어야 한다는 것, 뭐에 관한 거냐면 농부들이 어떻게 계획을 짜서 야생돼지의 개체수 과잉을 다룰 것인가, 채널 라인즈에서 그건 정말 짜증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급적이면 앞에서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장 해볼까요? whether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했으니까 첫 번째 나오는 is는 whether이 데리고 있는 놈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is 앞까지를 잘라서 전부 다 주어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보가 주어인데 요거 다음 과에서 바로 배울 내용인데요. ing는 명사 뒤에 나오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가는 정보라는 얘기예요. 오고 가는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오가는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한 가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터넷 세상에서라고 됐는데 방금 제가 챌린지를 도전이라 해석하지 않고 문제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챌린지라는 게 원래 도전해서 덤벼서 맞서서 해결해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해결 과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해석할 때 이렇게 해보시면 아마 이게 앞으로 도전보다 훨씬 나은 경우들이 더 많을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를 동사로 쓰면 뭐가 되는 거냐면 거기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맞서는 것,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도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챌린지라고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스포츠 시합이면 챔피언에게 도전하는 것 그게 챌린지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14번 갑시다. 처음 what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으니 쟤도 주어가 될 텐데 자기가 뭘 하나 가지고 있겠어요? 동사를 하나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do not teach를 지나고 동사 앞인 is 앞을 끊어야 앞자리가 전부 주어가 되는군요. what도 that과 마찬가지로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니까 텍스트북이 교과서가 당신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 이렇게 되겠죠. 교과서가 당신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건 언제 적용할까입니다 라는 얘기군요. 그 지식을, 교과서에 나온 지식을 언제 적용할까입니다 라는 문장이 됐습니다. 자, 여기 의문사 투두는요. 의문사 투두는 제가 좀 전에 언제 적용할까라고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의문사 투두는 일단 뭐라고 안 알아두시냐면 얘 전부 다 명사예요. 의문사 투두는. 근데 제가 명사 모양 정리할 때 왜 안 썼냐면 얘는 부정사 앞에 명사인 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그냥 붙은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 종류는 분류하지 않았고 의문사 투두가 되면 얘는 전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명사다라는 건 일단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해석할 때는 의문사 더하기 동사로 해석하시면 돼요. 누가 갈지가 되는 거고요. 언제 갈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갈지는 좀 이상하죠. 어떻게 갈지 이런 말이 되는 거고 when to buy라고 쓰면 who to buy 누가 살지, 언제 살지, 어디서 살지, 무엇을 살지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주어이면 누가 갈지는 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어이면 누가 갈지를 될 거고요. 보이면 누가 갈지 이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의문사 투두가 그렇게 명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원하는 건 어떻게 자동차를 운전하는지를 배우는 거죠. 자동차 운전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라는 이런 말이 됐고요. 밑에 있는 건 사장이 직원들에게 말을 한 거죠. 어디로 옮길지, 그 all computer를 어디로 옮길지를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무엇을 말할지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 사람들에게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5번 해볼까요? 조금 어렵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1과에서 뭘 한번 본 적이 있었냐면 SOL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숫자 1을 나타냅니다 라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isolate이라고 쓰면 하나로 만들어버리다, 혼자로 만들어버리다 라고 해서 고립시키다 이런 뜻이 되는 걸 보셨는데 여기 있는 모노라는 말도 얘가 몇 개가 되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숫자 1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투웨이 채널로 소리가 나는 걸 스테레오라고 하는데 하나의 원웨이 채널로 소리가 나는 걸 모노 채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는 연극을 모노 드라마라고 그러죠. 자전거를 바이시클이라고 하는데 모노사이클이라고 이렇게 쓰면 얘가 그러면 얘는 원이 하나밖에 없는 자전거네요. 소위 뭐가 된 거냐면
외발 자전거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저기 지금 뭐가 나오냐면 monotonous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톤이 몇 개냐면 하나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형용사로 무슨 단어가 되냐면 단조로운이라는 이런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monopoly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얘는 뭐가 되냐면 혼자서 다 가지는 독점을 monopoly라고 합니다. 이렇게 mono라는 말이 들어가면 숫자 1을 나타내는 말이 돼요. 사람이 on his own이라고 하면요, 얘는 혼자서라는 얘기입니다. 혼자서 뭐 또는 스스로 이런 말이 되고요. 그러면 사람이 혼자서만 생각하는 것이죠. 혼자서만 생각하는 것, 뭐 하지 않고 자극을 받지 않는 겁니다. by 뭘로? 생각이나 경험으로 자극받지 않고 생각이나 경험을 받아들이지 않고 혼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나 경험이냐면 다른 사람들까지 가야 이제 is라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동사가 나오는 거고요. at best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쳐주는 거냐면 최고의 점을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로 쳐줬을 때라는 얘기니까 at best라는 말이 뭐가 되냐면 최고로 쳐줘도 기껏해야 지가 잘해봤자 라는 이런 말이 되는데요. 얘하고 반대말로 그래서 얘는 여러분 알고 있죠. at least라고 쓰면 best의 반대잖아요. 가장 적게 쳐주는 거네요. 가장 적게 잡아도 이 정도는 되는 거니까 얘가 우리가 최소한 적어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기껏해야 잘해봤자 insignificant 의미도 없고 significant이라는 말이 의미 있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별 의미도 없고 단조롭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모노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표현으로 at best, at least나 on one's own 같은 거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16번 해보십시다. 자, 처음에 how라는 의문사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you, draw라는 나오는 주어 동사는 how가 데리고 있는 놈이에요. 그러면 지나가서 뭐가 나올 때까지? 두 번째 동사가 나올 때까지 가야겠는데 두 번째 동사가 어디 있죠? 여기에 있는 거군요. 그래서 이 앞까지를 다 주어로 봐야 되는데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당신의 부모님들이 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버릴 수 있는 거죠. 반드시 두 번째 동사까지를 확인해서 여기까지를 전부 다 주어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라고 해도 되고 얘는 방법이라고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림을 그리는가? of가 뭐라고요? 대상입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해 그리는 거냐면 너와 부모님에 대해 어떻게 그리는가는 reveal이라는 말이 드러내고 밝히고 보여주고 이런 거죠. 그래서 뭘 드러내냐면 너 자신에 관해서 당신에 관해서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라는 이런 말이 된 거겠죠. 자, 다음 17번 문장 해볼까요? 코마가 찍히고 위치가 나오면 소위 이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다음과가 관계대명사 심화편이거든요. 거기서 자세하게 할 건데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 이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하고 얘하고가 같은 거죠. 그렇죠? 위치는 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봅시다.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지는 중요하죠. 얼마나 많이 버는지가 중요하죠. 얼마나 많이 버는지가 중요하죠. 물론. 하지만 다른 똑같이 중요한 고려할 것들이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자, 돈을 얼마나 버는가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다른 고려 조건들도 있는데 neglect이라는 말은 건 무시하고 소홀히 다루는 거잖아요. of가 대상이겠네요. 무엇을 소홀히 다루냐면
which라고 했으니 그 which는 앞에 나온 다른 중요한 고려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버는가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무시하는 건 뭘 만들게 되냐면 나중에 좌절을 일으키게 됩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8번 문장 해볼까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은 우리가 의사소통하다라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틀린 건 아닌데 의사소통 이것도 역시 뜻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커뮤니케이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언어적으로 또는 비언어적으로 보여주거나 전달하는 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됐죠? 이게 이제 제가 방금 얘기한 게 소위 영영사전 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리고 내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언어적으로 또는 비언어적으로 보여주고 전달하는 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I communicate my English knowledge to my students가 되는 거예요. 그걸 나는 나의 영어 지식을 학생들에게 의사소통한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는 전달한다, 보여준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communicate은 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얘가 전달하다, 보여주다라는 뜻도 갖고 있음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물끼리 서로 통하는 것도 communicate이라고 그래요. Two rooms are communicated이라고 하면 두 방이 서로 통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논문에서 어떻게 body language가 그다음에 보여줄 수 있는지 드러낼 수 있는지라고 하면 되겠네요. body language가 어떻게 당신의 관심을 드러내는지라는 말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how라는 말이 can't communication이라는 동사를 갖고 있었을 건데 what이 나와서 또 you are hearing or singing 이라는 동사를 또 하나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동사가 is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드러내는지 또는 body language가 당신의 관심을 보여주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서술되어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자, 근데 관심은 그 관심 분야를 전치사 in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be interested in으로 쓰죠. 뭐에 대한 관심이냐면 당신이 듣고 보는 거죠. 보고 듣는 것에 대한 당신의 관심을 드러내는지 보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논문에서 어떻게 body language가 그 당신이 보고 듣는 것에 대한 그 관심을 보여주는지 드러내는지가 기술되어 있다, 서술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얘 DE라는 말이 아래쪽이고요. scribe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뭐가 되냐면 write라는 쓰다라는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describe면 아래로 써 내려가다라는 얘기여서 묘사하다, 기술하다가 되고 예를 들어 inscribe라고 쓰면 inscribe가 뭐가 되냐면 안에다가 써 넣는 거겠죠. 그래서 새겨 넣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미리라는 뜻을 가진 pre라는 말을 만약에 쓰면 그래서 prescribe라고 쓰면 미리 이렇게 하라고 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저렇게 써주는 거니까 뭐 하는 거냐면 규정하다, 정해주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 목록을 정해주면 그게 prescription 처방하다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scribe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부 얘는 쓰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9번 문장 해봅시다. 보통 우리가 마인드를 마음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얘는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보통 이렇게 옛날부터 이제 써오던 말이니까 사람들이 보통 마음이라고 하면
이 자꾸 심장 이쪽을 자꾸 떠올려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조금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마인드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머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인드를 마음이라고 하시는 것보다 뭐라고 하는 게 더 좋으냐면 생각이나 정신 이런 단어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여태까지 오던 마음이 무조건 틀렸다는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보다는 생각, 정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여기서 하는 것 이렇게 됐죠. 당신이 여기서 하는 것이라고 됐고 is가 동사가 돼서 clearing your mind, 당신의 생각을 맑게 하는 것이죠. 당신의 생각을 비우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겠죠. 그 다음에 with 뭘로 하는 거냐면 미니 버전이니까 뭐 요새 우리도 버전이란 말 그냥 많이 쓰잖아요. 축소판 명상이 되는 거군요. meditation이라는 명사가 명상입니다. 그 다음에 exercise라는 말이 이게 이제 훈련하고 연습하고 수련하고 이런 거니까 그냥 합쳐서 명상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 단어는 뭐하고 좀 헷갈릴 수 있냐면 medication이라는 약물, 약이라는 단어하고 헷갈릴 수 있겠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면 좀 안 헷갈릴 수 있냐면 이 의료라는 단어 중에 medical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아 그래서 얘는 의료 쪽 단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거 아니고 C하고 T하고 딱 한 글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meditation이라고 쓰면 저 때는 약이 아니라 얘는 명상이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20번 한번 해볼까요? 얘는 why라는 말은 왜라고 해도 되고 이유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기를 선택했는지, 삶의 포기를 선택했는지는 아직도 의문스럽다라는 얘기가 됐네요. 많은 이들에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명사를 해석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문장들을 전부 다 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고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모노를 봤었는데요. 그 모노 말고 영어에서 숫자를 나타내는 표현들 중에 자주 쓰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몇 개만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을 나타내는 말 중에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걸로 sol이라는 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번 시간에 봤던 모노라는 말도 있고요. 근데 얘 말고 일에서 또 아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수업용 단어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아마도 유니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유니라는 말이 들어가면 혹시 그쪽에 로마어 쪽 쓰는 사람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 사람들 1, 2, 3을 우노, 두에, 뜨레 이렇게 부르는 거 들어보셨죠? 그 우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워낙 로마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뒤에 스펠링은 발음 때문에 조금씩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뭐 솔은 지난번에 봤고요. 모노도 오늘 봤고요. 그 다음에 uni라는 말을 쓰면 예를 들어서 uniform이라고 쓰면 이 form이라는 말이 모양이나 형태를 form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form 잡는다 할 때 그 form입니다. 그게 우리말 아니에요. 영어예요. 그래서 이건 모양이 몇 개냐면 하나니까 단일한 형태의 옷인 제복 이런 단어가 되는 거죠. unify라고 쓰면 FI라는 말은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거든요. 그래서 unify면 몇 개로 만드는 거냐면 하나로 만드는 거니까 단일화하다, 통일하다 같은 이런 뜻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래서 united라고 하면 연합한, 합친 이런 말 되잖아요. 이게 다 uni라는 말이 하나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걸로 외우면 쉽겠네. 그 남성, 여성을 가리지 않고 단성 모드로 되어 있는 걸 unisex라고 그러죠. 그 유니섹스의 유니가 이 유니가 붙은 겁니다. 유니크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QUE가 들어가면 형용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유니크라고 하면 딱 하나밖에 없는 이라는 말이 되어서 얘가 유일한, 독특한이라는 이런 형용사로도 쓰는 거죠. 이를 나타내는 말은요. 숫자 1을 나타내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 BI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DU 같은 이런 말들도 있는데요. 이게 또는 DI로 쓰이기도 해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해두고 제일 많이 쓰이는 건 BI입니다. 그래서 bicycle이라고 쓰면 cycle이 원이거든요. 그래서 circle 이런 단어로 나중에 변하기도 해요. 근데 이걸 앞에다가 동그라미 2개로 붙여서 얘가 뭐가 된 거냐면 자전거가 된 거죠. 언어를 lingual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bi 붙이면 bilingual이라고 쓰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죠. 얘도 이개 언어의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bilingual education이라고 하면 이개 언어 교육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bilingual 대신에 monolingual이라고 쓰면 한개 언어의라는 말이 되겠군요. 이거 기억해 두시면 얘만 서로 위치를 바꾸면 여러분이 그건 어렵지 않게 생각해 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얘는 du 같은 경우는 복제하다라는 말에 duplicate 이런 단어들이 du가 숫자 2로 쓰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둘이서 노래하는 사람을 듀오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것도 2라는 단어가 들어간 겁니다. 숫자 3을 나타내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try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tricycle이라고 하면 뭐 이제 이건 딱 보면 알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됐냐면 그렇죠? 세발 자전거를 tricycle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triangle이라고 쓰면 뒤에 있는 angle이라는 말이 각도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삼각형이 되는 거죠. 숫자 4를 나타내는 말은 보통 quad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단어 중에는 뭐가 있냐면 4분의 1을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quarter이라고 그러죠. 얘가 4분의 1을 quarter라고 합니다. 숫자 4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 명이 노래하면 솔리스트, 두 명이 노래하면 듀오, 세 명이 노래하면 트리오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명이 노래하면 쿼텟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중창을 쿼텟이라고 해요. 자동차 중에 사륜구동 자동차를 쿼트로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쿼트로도 역시 여기 있는 놈이 들어있는 거죠. 오는 펜타라고 하고요. 펜타는 뒤에 곤이 붙으면 이 곤이라는 말이 정각형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펜타곤이면 정오각형을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EBS 교재 같은 데도 뭐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펜타곤이 또 영자 신문 이런 데도 자주 등장하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미 국방성을 별칭으로 펜타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중앙정보부를 남산 뭐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남산에 있어서 그렇게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펜타곤이라고 부르는 건 왜 그러냐면 미 국방성 건물이 위에서 보면 이렇게 정오각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펜타곤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층을 펜트하우스라고 부르거든요.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그래서 외국의 호텔 같은 데 가서 PH라는 버튼이 있으면 제가 폐하가 아니고 펜트하우스예요. 얘가 왜 꼭대기층이 펜트하우스냐면 건물을 옆에서 봤을 때 다 사각형인데 꼭대기층만 오각형이거든요. 그래서 펜트하우스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6은 헥사라고 그래요. 이거 몰라도 돼요. 얘는 이제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헥사곤이라고 쓰면 얘가 육각형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은 테트라라고 그러고 8은 뭐라고 하냐면 8은 옥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옥타곤이라고 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정팔각형이 되는 거군요. 격투기 경기장을 옥타곤이라고 부르죠. 그거 위에서 내려다보면 정팔각형으로 생겼죠. 그 다음에 그 옥토퍼스가 발 8개 달린 놈들이잖아요. 오징어는 10개여서 옥토퍼스가 아닙니다. 스퀴드라고 하는데 뭐 문어나 낙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옥토퍼스라고 부르는 건 발이 8개여서 그렇고 음악에서 도에서 도까지를 1옥타브라고 부르잖아요. 얘가 옥타브라고 부르는 것도 역시 뭐가 되냐면 도에서 도까지가 음계가 8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옥토버이 몇 월이죠? 옥토버이? 예, 근데 얘는 8월이 아니고 10월이죠. 그죠? 왜냐하면 옛날 원래 로마 달력은 1년의 시작이 1월이 아니고 마치 3월부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옥토버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는 노베라고 그러는데 알 거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노벤버 말고는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9번째 달이라는 말이 된 건데 실제로는 11월이죠. 10은 데카라고 그래요. 뭐 다른 게 얘네들은 모으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0명이 열흘 동안 10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소설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는 제목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게 수험생들이 알아야 될 단어로는 데케이드 같은 거. 얘가 그래서 몇 년을 나타내는 거냐면 10년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는 거고요. 1리터를 10데시리터라고 부르는 것도 앞에 얘가 붙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100은 센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1달러가 100센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미터가 100c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1 단위를 나타낸 말이고 역시 수험생들이 좀 알아야 될 만한 단어로는 URY가 붙으면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인데 century가 됐으니까 얘는 몇 년이 됐냐면 얘는 100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천은 킬로라고 하고요. 이제부터 진짜 필요 없어요.
1000원 킬로라고 하고 100만 원 메가라고 하고 이제 뭐 그런 쓰는 단위들이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앞에 써놓은 정도는 여러분이 좀 챙겨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어에서 숫자를 나타내는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사 문장 연습까지 강의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